지난주 월요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중단한 택배 노조가 연이은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시위를 시작했고요. 내일은 전국의 조합원까지 상경해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데요. 택배 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욱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도 지금 여의도 시위 현장에 나와 계신가요? 낮에 가 있다가 기자회견 진행하고 현재는 사무실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아, 예. 오늘 시위는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점거에는 120분의 우체국 택배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파업 투쟁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투쟁 참가하고 계신 노조원들 좀 생계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생계 당연히 이제 타격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의제 자체가 택배 노동자들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아무튼 무릅쓰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루고 있는 의제가 중요한 것이라서 생계 곤란을 무릅쓰고 파업 투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사회적 합의를 택배사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사회적 합의? 특히 오늘 일어났던 시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왔던 일 주체입니다. 사회적 합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정확하게 책임을 진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 투입됐을 때는 분류 인력이 투입됐을 때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서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아닌 분류 인력에게 분류 인력을 고용해서 분류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이제 기본 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분류 인력도 투입되지 않고 온전히 다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올해 2월 달에 사회적 합의, 2차 사회적 합의가 이제 완성이 되면 분류 수수료도 자기들이 이제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6월 4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는데 6월 11일 날 갑자기 그동안 지급해왔던 수수료 안에 분류 비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받아보는 매월의 어떤 수수료 내역서를 보면은 산재 비용, 리스 비용 여러 가지 이제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분류 비용은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께서 분류 작업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 과로사 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셨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이 분류 작업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 누구가 참여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정부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가 있고요. 그다음 사용자 측으로는 이제 통합물류협회 그리고 각 택배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 단체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참가하고 있고 소비자 단체도 참여하고 있고 화주 단체도 참여하고 있고 이래서 그리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도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주체들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많은 정부기관과 여당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제 주체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겨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 투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자, 안타깝게도 이게 사회적 합의다 보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그런 한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택배사 측에서는요. 그동안 약 6천여 명의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리고 당장 전액 전 모든 인력 투입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분류 인력 투입을 하고 있다. 좀 이해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가 작년에 수없이 이제 쓰러져갔던 택배 노동자들 이후에는 만들어진 거고 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또 1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얼마 전에 또 롯데택배 엊그제 또 택배 노동자 한 분이 쓰러지셨고 네. 또 그 전에 며칠 전에는 5월달에 로젠택배 분은 쓰러지셨고 그 전에 뭐 쿠팡, CJ 계속 올해 들어서도 쓰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지금 이 회의, 이 사회적 합의가 왜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초심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네. 지금 그 쓰러지신 택배 노동자들을 쭉 몇 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파업 진행 중에도 40대 택배 기사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언급해 주신 분들도 그 많은 다른 분들 다 이 노동 시간이 너무 많고 열악한 노동 환경, 특히 이제 분류 작업 투입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지셨나요? 요번에 그 쓰러지신 네. 롯데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분류 인력이 투입되어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네. 분류 작업을 분류 인력이 예. 온전히 다 한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터미널의 열악함 때문에 네. 그리고 무게도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여타 그런 사항 때문에 같이 계속 분류 작업을 해왔고 네. 주 한 80시간이 넘는 아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적 합의가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로사나 또는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참 문제인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택배사와 노동조합이 이 갈등을 빚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 나중에 택배비의 인상, 즉 소비자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 전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떤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택배비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네. 우려의 목소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알고 계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예. 우리가 내고 있는 택배비 2,500원 중에는 실제 1,750원, 1,730원 정도만 실제 택배비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한 700여 원은 백마진이라는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다른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백마진 등의 불공정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 실제 택배비로 사용되지 않는 돈들 네. 택배비라고 생각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백마진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이 수반된다면 택배비가 새롭게 오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는 택배비는 그대로인데 이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데서 국토부도 이번 사회적 합의에서 이런 택배비 거래 구조 개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내용 백마진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면서 네네. 이런 택배비 인상 문제 이런 택배비 정상화 문제 이런 걸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고 그것도 내일 사회적 합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디 좀 원만하게 합의안이 약속된 대로 이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